네, 안녕하세요. PSPS 손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번 비중격 연장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비주지지대 방법에 대한 요청이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번에 비중격 연장술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밑에 이제 비주지지대 방법에 대한 영상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주지지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코끝 수술 방법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비중격 연장술이랑 비주지지대 방법이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주지지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수술 후에 코끝 처짐이랑 코 힘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수술 방법과 이 부작용을 연관지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격 연장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중격 연장술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비중격 연골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거나 다른 기증 늑연골이나 본인의 늑연골을 사용해서 이 비중격 연골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끝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쉽게 말해서 코끝을 높이는 그런 수술입니다. 네, 아무래도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코끝의 위치를 딱 설정하기가 좀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코 안에서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서 그 재료만 쓴다고 하면 다른 재료를 채취할 필요 없이 코 안에서 모든 수술이 끝나니까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단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코끝 위에 3분의 2 부분은 잘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부분이고요. 아래쪽 3분의 1, 코끝은 비교적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그런 부드러운 그런 부위예요. 그런데 비중격 연장술에서 이런 단단한 비중격 연골에 또 단단한 재료인 비중격 연골이나 아니면 늑연골을 사용해서 연장을 한 다음에 여기다 날개 연골, 코끝을 고정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부드러웠던 코끝이 좀 단단하고 움직임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주지지대 방법은 말 그대로 이 양쪽 콧구멍 사이에 있는 이 비주 부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중격 연골이라는 그 기둥 외에 독자적인 새로운 기둥, 지지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지대는 보통 귀연골을 사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귀연골로 만들어진 지지대는요, 이렇게 단단한 비중격 연골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나무를 심듯이 이 비주 부분에 따로 세워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바닥에 심듯이 세워지지가 않고 아예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비주 지지대를 잘 세우고 여기 양쪽 날개 연골을 이 비주 지지대에 이제 고정을 해서 코끝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정된 날개 연골이 뒤로 밀리거나 이렇게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이 날개 연골이랑 위쪽 구조물 사이에 연골을 추가로 고정해서 좀 더 고정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중격 연골은 단단한 구조물에 또 단단한 연골이 연장돼서 코끝이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단단하고요. 비주지지대 방법은 일단은 좀 비중격 연골에 비해서는 좀 부드러운 귀연골이 쓰이고요. 귀연골은 또 탄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독자적인 기둥에다가 소재 자체도 좀 부드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끝 움직임이 좀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수술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비중격 연골을 쓰면 코 안쪽에서 수술이 끝나지만 귀연골을 쓰면 귀연골을 따로 채취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수술하는 입장에서 좀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귀연골을 떼면 귀가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환자분들한테도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비중격 연골은 채취하는 그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런 변동성이 있어요. 그런데 귀연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술의 어떤 예측 가능성 면에서 보면은 좀 더 수술하는 사람에게 좀 편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문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비주지지대 방법이 비중격 연장술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귀연골을 적당한 크기로
잘 채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귀연골은 비중격 연골에 비해서 아무래도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 코끝 날개 연골을 주변과 아주 잘 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넓게 박리를 해서 코끝 지지대에 이렇게 고정되었을 때 당겨지는 그런 장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지지대를 만들 때 이 귀연골을 한번 접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고정이 되는 이 포인트가 비중격 연골에 비하면은 작고 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잘 잡아서 날개 연골을 고정해야만 코끝의 높이뿐만 아니라 길이를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비주 지지대 방법으로도 원하는 코끝 높이를 대부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따라서 이런 좀 엄청 화려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병원은 비중격 연장술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이제 충분한 길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증 늑연골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코끝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약간 포기를 하는 거죠. 먼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비중격 연골을 쓴다든지 아니면 귀연골을 쓴다든지 어떤 연골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술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그 어떤 수술 방법을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가 휘는 문제에 있어서 비중격 연장술을 한다고 해서 코가 꼭 휘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비중격 연장술이 비주 지지대 방법에 비하면 코가 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비중격 연골의 강도가 조금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중격 연골 자체가 단단한 소재이기 때문에 처음에 고정은 강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른 어떤 외부의 압력을 받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에 계속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중력, 외부의 그런 충격을 받다 보면 조금씩 코끝이 휘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반면에 비주 지지대 방법은 귀연골이라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지만 탄성이 있어서 외부의 충격에 좀 더 부드럽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코가 휘게 되는 가능성이 조금 더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코끝이 막 급격하게 처진다면 그건 사실은 수술이 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어느 방법이든지 코끝은 처음에 수술 직후보다는 조금씩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코끝 처짐에 있어서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의사분들마다 전문의분들마다 그 의견이 좀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비주지대 방법과 비중격 연장술 사이에 코끝 처짐에 있어서 그렇게 큰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재료이든지 어떤 수술 방법이든지 환자분의 상태와 그런 목표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면 사실은 둘 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사례를 보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비주지지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비주지지대 방법은 비중격 연장술과 좀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잘 사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